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칠판 봅시다.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책으로 한 장 넘어올까요? 어디 보냐면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기초서 177페이지. 자,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어요? 거기 서설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박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일단 별표 하나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별표는 시험용으로 중요하고 민법 전체 체계를 잡는 데 매우 유용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 순서를 좀 읽어볼까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법률 요건 밑에 두 개 있죠. 법률 요건 밑에 두 개가 뭐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다시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다고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왜 만들었고 얘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지 칠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 민법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해봅시다. 민법의 뜻이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데 이 법률 관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일정한 순서를 거치는데 이걸 매매 계약 사례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게 갑이 건물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자,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갑이 을에게 내 건물을 1억 원에 팔 테니까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청약의 의사표시. 자, 그럼 이때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이 뭐가 될까요?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청약을 한 사람이니까 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매 계약을 했을 때의 갑의 이름이 매도인인 거고 매매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그냥 청약을 한 사람이니까 갑은 청약자, 을은 갑의 청약자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상대방 이렇게 부릅니다. 승낙자가 아니에요. 승낙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승낙자는 나오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갑의 이름은 청약자, 그다음 청약을 기준으로 할 때 을의 이름은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이름 붙이는 걸 잘 해야만 사례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관계 당사자 이름을 붙이는 게 법률관계 절반을 해결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승낙의 의사표시고, 그러면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뭘까요? 을이 승낙자, 갑은 상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렇게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때 갑의 이름 뭐죠?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자, 그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 건물을 이제 팔았으니까 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대금이 아니죠. 건물 팔았으니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거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잘 따라옵니다. 요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보고 잘 읽습니다.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갑이 을에게 돈 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즉 건물 매매 계약서에 언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을도 마찬가지로 을은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이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죠. 무엇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을도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요,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뭘까요? 다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다시 매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권리가 변동하게 된 원인은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두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매매 계약에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이라서 얘는 이름 붙여준 게 이게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름 붙인 거죠? 법률 사실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개개 사실은 뭐라고 부른다? 법률 사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게 권리를 변동시켜준 원인이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이렇게 이름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뭐라고 이름 부르자?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건 권리 변동의 결과. 권리 변동의 결과라서 이건 법률 효과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이건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모든 법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기로 이미 정한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기 마음대로 막 바꾸거나 용어를 다르게 부르거나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걸 문장으로 연결하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그 다음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효과. 그럼 써봅시다. 그 서설 부분에 보시면 그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제가 불러드리는 걸 써봐요. 법률 사실 위쪽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네, 거기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 사실이라고 씁시다. 법률 사실에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 그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 손으로 써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법률 사실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의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에다 씁시다.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요건에다가 쓸까요?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그리고 법률 효과에다 씁시다. 권리 변동의 결과. 권리 변동의 결과. 권리 변동의 결과. 여러분 쓴 거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법률 사실은 뭐라고 썼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개개 사실. 그다음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효과는 권리 변동의 결과. 자, 그러면 칠판 다시 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모여서 개개의 사실이 모여서 원인이 되고 원인에 해당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 까먹으면 안 돼요. 다시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펜 놓고 칠판 볼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엔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갑이 저예요. 제가 민법쌤이고 을은 수강생입니다. 을은 수강생인데 여러분과 같은 수강생이에요. 그런데 을은 어떤 수강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과 똑같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절대 없어요. 자, 이게 제가 뭐도 좀 생각을 해봤냐면 어떤 학원에 가면 반응이 되게 좋은 학원이 있고요. 어떤 학원 되게 조용한 학원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와 연관이 있냐면 합격률하고 되게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 이게 물어보면 특정 학원을 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올해 출강했던 학원 중에 그 학원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요 뭐 O예요, X예요, 유효예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을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O, X, 아냐. 그리고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는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합격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원은 조용한 학원도 있어요. O예요, X예요.
그게 끝이야. 반응의 끝이에요. 근데 결국 뭘 물어봤을 때 반응이 없는 조용한 학원은 합격도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그러니까 기왕 1년의 시간을 보낼 거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반응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합격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겠죠. 여러분도 일단 잘 몰라도 그냥 찍어보세요. 그럼 찍으면 찍은 대로 좋은 게 뭐냐면 맞추면 일단 기분이 좋고 틀리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귀에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이게 본인이 대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용을 받아들이다가 끄덕끄덕하고 결국 학원 문 열고 나가면 내용 다 까먹고 동영상 끄면 다 끝나죠. 그러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반응 보이는 걸 잘 해보시기 바래요. 이건 그냥 예니까 그냥 이야기 좋으라고 들은 예니까 오래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빨리 까먹으셔야 돼요. 이 반응 없는 수강생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 아니죠. 이게 범죄면 우리 다 죽어야 되죠. 그럼 죽여버리겠다 마음만 먹은 건 범죄가 아니죠. 이게 범죄라면 진짜 여러분 많잖아요. 그 집에 가면 저 인간 죽여버리겠다 생각한 적 많죠. 그게 범죄였다면 다 깜빵 다 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결심하는 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살인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를 하거나 뭐 실행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범죄가 되는 거고, 범죄를 결심한 건 특별한 사유가 범죄를 결심한 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좀 그렇고 반응 없는 수강생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밤을 한 대 때렸다 칩시다. 이렇게 꿀밤 이렇게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적으로는 이게 폭행죄인데 민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이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뭘 했다고요? 불법 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불법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못 가요. 갑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름 못 가요? 이게 가해자예요. 가해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피해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 이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면 이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당해서 피해가 생긴 을은 갑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도 잘 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꿀밤 때리는 거 말고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사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개개 사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얘는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야 되고, 또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 불법 행위가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불법 행위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법률 요건. 그다음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권리변동의 결과인 겁니다. 얘는 권리변동의 결과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법률 효과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순서가 딱 그렇게 돼 있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매매계약 사례고 두 번째는 꿀밤 때린 사례인데, 첫 번째도 법률 효과가 생기고요, 두 번째도 법률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둘 다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건 맞는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성질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둘 다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건 맞는데 성질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매매계약 사례하고 꿀밤 때리는 사례는 성질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있고 없고가 다르죠. 눈치채셨어요? 뭐가 있고 없을까요?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경우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뭘 하는 거죠? 청약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사례는 뭐가 있는 경우다?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다. 그 다음에 요 꿀밤 때리는 건 이건 분노의 표출이지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별로 없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두 번째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다? 별로 없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성질 두 가지 중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니까 성질이 다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될 필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럼 이때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거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뭘 붙여주는 거라고요? 이름 붙여주는 거. 쌍둥이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둘이 비슷하죠.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 붙여주죠. 이름을 전혀 다르게 붙여요? 비슷비슷하게 붙여요? 비슷비슷하게. 근데 조금 구별할 수 있게는 붙이죠. 그거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계약 사례처럼 의사 표시가 모여서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이렇게 부르기로 정한 겁니다.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다시 뭐가 모여서 의사 표시가 모여서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뭐라고 부르자? 법률 행위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두 번째, 의사 표시도 아닌 것이 권리변동의 원인으로 될 때는 법률 규정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은 무엇을 나눴을 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다시 잘 보면 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법률 사실 밑에 있어요? 법률 요건 밑에 있어요? 법률 요건 밑에 있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을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가 뭐와 뭐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대신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으로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률 요건에는 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법률 요건에는 방이 두 개. 한 타이틀은 법률 행위, 한 타이틀은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행위를 살펴봤더니 얘는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느 방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 방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행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의사 표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떤 방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법률 규정 방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또 C라는 행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느 방에 집어넣는 거죠? 법률 행위 방에 집어넣는 겁니다. D라는 행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의사 표시 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법률 요건 쪽으로 와서 어떤 방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법률 규정 방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 방문을 쭉 열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죠. 법률행위 방문을 열어보면 다 얘네들은 뭐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의사표시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고 법률 규정 방문을 열어봤어요. 얘는 공통점이 다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대신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법률 행위도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 서술본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서술본에 보시면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죠. 뭐 밑에?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 뭐라는 거예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 전체로 쭉 관통한 맥입니다. 물권 변동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계약법에 갔을 때도 해제권도 법률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봅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론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론 내용 설명할 때 여러분이 특히 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그런 내용은 없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론 문제, 이론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뭘 푼다 그러죠? 문제 푼다 그러죠? 자, 봅시다. 자, 이론 확인 문제인데요.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본인만 알 수 있게 가리고 이렇게 씁시다. 가리고 이렇게. 자, 요걸 맞춰도 되고 틀려도 되는데 맞추면 일단 기분이 좋을 테고 틀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계속 틀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면 이론 설명할 때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5의 X예요. 5. 맞죠? 2번 민법은 사법에 해당한다. 5. 3번
법률 관계에 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의 X예요. 5. 4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5의 X. X죠. X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판례가 틀렸죠. 판례가 아니고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5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기로 약속한 것은 법률 관계가 아니다. 맞죠? 법률 관계 아니고 뭐죠? 인간관계.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쉽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이 문제를 풀 때 이해에 관한 이론 내용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 읽어보고 이에 해당되는 이론 내용이 떠올랐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답으로 되는 건 이해와 관계된 지문이 아니고 암기와 관계된 지문이 늘 답이에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는 건 지문 채우는 거고 답이 되는 것들은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번을 골랐죠. 4번은 아까 1조 하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그 3가지가 뭐였죠? 법률, 관습법, 조리. 이렇게 꼭 외우세요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객관식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내용 정리를 해주고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문제를 꼭 풀 건데 이 확인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지 않고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여주고 풀어보세요 했더라면 여러분이 맞추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시험장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 시험장에선 제가 가르쳐드렸던 이론 내용 온데간데 없고 문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지문 읽어보고 2번 지문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3회 때 시험장 가서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론 내용 설명해 줄 때 집중해서 잘 듣고 확인 문제 잘 풀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민법은 뜻이 뭐라고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한 번 더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률 요건에 2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 있다고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법률 행위도 법률 요건이고 법률 규정도 법률 요건인 건 맞는데 우리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법률 행위일까요? 법률 규정일까요? 법률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건 사실 몇 가지가 없는데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몇 가지가 없고요. 대부분은 다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니까 이 다음에 배울 내용이 한 장 넘겨볼까요? 2번째 배울 내용이 그게 법률행위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를 배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에 2가지가 있는데 실제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법률행위니까 2번째 배울 내용이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자, 거기는 좀 책을 먼저 좀 읽고 시작을 할 텐데 밑에 내려오시면 양거로 1번에 법률행위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걸 찾으셨어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눈으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자, 읽어보셨으면 저를 보실까요? 읽어보고 그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 요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 단어가 뭐죠? 그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자, 이걸 조금 예를 가지고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옵니다. 자, 이게 갑이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인데 이 을에게 건물을 유증한 겁니다. 유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유증이 뭐냐면 이게 유언 더하기 증여거든요. 그러니까 즉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즉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서에다가 내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줘라라고 유언장을 작성한 겁니다. 그럼 그 유언장 중에서 을에게 건물을 주라고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유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은 뭘 하면서 유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유증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일은 뭘까요? 유증을 한 사람이니까 갑의 일은 뭐죠?
유증한 사람, 유증자. 그다음 요 을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수유자라 그래요. 그 수증자는 뭐와 관계된 단어는 걔는 증여할 때 나오는 겁니다. 갑이 을과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증여는 이때는 증여를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증여자가 되는 거고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 그래요. 그다음 여기는 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수유자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 사용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하고 수증자라고 하고 그다음 유증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증이라는 건 갑이 을에게 건물을 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고 갑이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매매 계약 사례 가지고 좀 봅시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청약의 의사표시. 그러면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청약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을이 좋다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하고 그 밑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예요? 얘는 승낙자, 갑은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는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보셨어요? 다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가 되면 합치가 되면 갑과 을 사이는 뭐가 성립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은 매도인, 을의 이름은 매수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엔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 을병 세 사람이 회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단체 규칙을 정해야 되죠.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대표는 누구로 할 건지, 이렇게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단체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할 때 정관 작성이라고 말합니다. 정관이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단체의 규칙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관을 작성할 때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병도 의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성립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유증하는 행위,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세 번째는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 형태는 같아요, 달라요?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뭐가 같아요? 다시 눈만 크게 뜨고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고 자유 발언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경우죠. 을은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고 첫 번째는 갑의 의사표시 한 개만 가지고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갑도 의사를 표시하고 을도 의사를 표시하고 이게 뭐 하는 경우죠? 대립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갑도 을도 병도 다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게 대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 행위 형태는 같다, 다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예요? 그게 의사표시라는 단어죠. 그러면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대단히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 형태는 다르지만 다 의사표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행위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아우르기 위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그게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되죠. 즉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법률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뜻을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디다가 쓰냐면 아까 양가로 1번에 보면 법률행위 의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죠. 자, 이런 책으로 178페이지에 가서 양가로 1번 법률행위 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땡땡 하시고 두 줄을 쓰도록 하겠어요.
두 줄 쓸 공간을 확보합니다. 법률행위의 의 옆에 두 줄을 쓸 공간을 마련하고 이제 요걸 먼저 쓰겠어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씁니다. 다시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썼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니까 크게 또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는 뭐라고 썼죠?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그리고 아까 법률 요건의 뜻이 뭐였죠? 법률 요건의 뜻이 권리 변동의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 자, 그럼 칠판 다시 올까요? 이렇게 그 법률 행위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람이 행위를 하는 여러 유형 중에서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게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걸 모두 묶어서 통칭하기 위해서, 아우르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다고요? 법률 행위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저를 볼까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의 X예요. 아니, 다툼이 있으면 내 생각에 따르면 아니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다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의 X예요. 눈 뜨고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없다. O의 X예요. 이거 O죠. O. 왜냐하면 아까 법률행위가 되려면 뭐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거예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거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해되죠? 자,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의 X예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X죠. 이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표시인데 의사표시 말고 다른 법률 사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경우가 대표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는 법률행위는 정관 작성, 이게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요 주무관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립 등이라는 것도 갖춰야 되는 거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O의 X. 또 거꾸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O의 X예요.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죠? 이거 두 번째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다른 게 없고 그냥 뭐만 있으면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이게 합치가 되면 그냥 매매계약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사표시 말고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은 뭐냐면 이게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있었죠. 그때 법률 요건 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였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이 아니에요.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얘는 뭐다?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계속 이게 법률 그러니까 엄청 헷갈리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단 잘 외웁니다. 법률 행위는 뜻이 뭐라고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그다음 하나 더 씁시다. 자, 요 밑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요 밑에다가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게 씁시다. 자,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다시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그러니까 의욕했다는 게 원했다, 바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렇게 썼으면 칠판을 좀 볼까요? 자, 그럼 매매계약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팔았으니까 갑은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갑은을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을도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건 갑과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갑이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고 을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는 건 갑하고 을이 의혹했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아까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죠. 그 팔겠다는 말 속에는 네가 돈만 주면 소유권 넘겨주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을도 1억 원에 사겠다 그러죠. 사겠다는 말 속에는 사겠다는 말 속에는 대금 지급해줄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 요 법률행위의 경우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맞는데 이건 당사자가 뭐했기 때문이다. 의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또박또박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법률 행위의 요건을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